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 5번째 이야기. 알베르트 돌아오다. 7월 30일. 알베르트가 돌아왔네. 로테의 약혼자 알베르트가 드디어 나타났다네. 그가 돌아오는 날, 다행스럽게도 나는 그 자리에 없었네. 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난 아마 가슴이 찢어지고 말았을 거야. 이제 나는 떠나야겠지. 그가 아름다운 로테를 독차지하고 있는 것을 내 두 눈으로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떠나야지. 알베르트는 아주 점잖은 사람이어서 내 앞에서는 아직 한 번도 로테에게 키스를 한 적이 없을 정도라네. 그는 누구에게나 칭송받을 만큼의 인격과 교양을 갖춘 인물이야. 게다가 그는 로테를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네. 알베르트는 내게 호의를 보이고 있네. 아마도 로테가 그러라고 했을 거야. 그의 침착한 태도는 내 불안정한 성격과 두드러진 대조를 이룬다네. 그는 감정도 풍부할 뿐 아니라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히는 일도 거의 없는 모양이야. 우울한 기분에 자주 사로잡히는 사람은 전에도 내가 말했다시피 내가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지. 알베르트는 나를 별로 경계하지 않네. 내가 로테를 사모하든 말든 그녀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열을 올리며 기뻐하든 말든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 혹시 나 모르게 질투심을 내비치며 로테의 마음을 괴롭히지는 않는지 알 수 없지만 말일세. 사실 나라도 당연히 질투를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제 나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네. 로테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느낄 수 있었던 기쁨이 영영 사라져버렸어. 어리석다고? 눈이 멀었다고? 아무렇게나 말해도 상관없네. 사실 알베르트가 돌아오기 전부터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었지. 로테라는 여자에 대해서 내겐 아무런 권리도 없다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단 말일세. 그런데 왜 알베르트와 그녀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이다지도 아픈 것일까? 어제는 정원의 정자에 갔다가 그녀와 알베르트를 만났네. 순간 나는 너무 당황하여 두 사람 앞에서 마음에도 없는 온갖 익사를 부리며 바보짓을 했다네. 제발 부탁입니다. 어제 저녁 때 같은 행동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이 지나치게 흥겨워하시면 저는 오히려 겁이 나요. 라고 로테가 오늘 내게 말했네. 자네에게만 하는 말이네만 나는 알베르트가 항상 바쁘기를 바라네. 그러면 로테가 혼자 있게 되니까. 8월 8일. 용서해주기 비렐름. 피치 못할 운명에 대해서는 순순히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나는 몹시 비난해왔네. 그런데 자네가 그와 비슷한 의견을 가졌으리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네. 그래, 따지고 보면 자네 말이 옳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사랑하는 나의 보시오. 이 세상의 모든 선택의 경우 중에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소위 양자택일의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에는 저마다 복잡한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네. 자네는 로테에 대해서 희망을 걸 수 있는지 없는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했네. 만일 희망이 있다면 소원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희망이 없다면 용기를 내서 비참한 감정으로부터 최대한 빨리 벗어나라고 했지.
그래, 그럴듯한 말이야. 그러나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긴 어려운 법이지. 자네는 병세가 서서히 악화되는 질병에 걸려 죽어가는 불행한 사람에게 단도로 쿡 찔러서 그 괴로움을 단번에 없애버리려는 것이 좋겠다는 충고를 할 수 있겠는가? 하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자네는 우물쭈물하며 망설이다가 자기 생명까지 위태롭게 하느니 차라리 한쪽 팔을 잘라내는 편이 훨씬 낫지 않겠냐는 식으로 비슷한 비유를 들어 맞서겠지. 빌렐름, 내게로 때론 벌떡 일어나서 훨훨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가 솟아오르는 순간이 있긴 한다네. 그러나 그 순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도통 모르겠단 말일세. 얼마 전부터 팽개쳐두었던 일기장을 다시 꺼내 읽어보고 깜짝 놀랐네. 어쩌면 이다지도 깊숙이 발을 들여놓고 말았을까? 언제나 내 처지를 똑똑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어리석게도 어린애처럼 응석을 부렸던 거야. 이렇게 난 나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왜 아직 나아질 듯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걸까? 8월 10일. 만약 내가 사랑의 눈먼 바보만 아니라면 말할 수 없이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나는 어느 단란한 집안 사람들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랐거든. 마치 친아들처럼 때로는 친아버지처럼 말일세. 로테와 알베르트 역시 진심으로 따뜻한 우정을 보여준다네. 알베르트는 나를 이 세상에서 로테 다음으로 사랑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기까지 했다네. 필헬름, 알베르트와 내가 산책을 하면서 로테에 관해 나누는 이야기를 누가 옆에서 듣는다면 아마 웃음을 참지 못할 것이야. 우리 세 사람의 관계처럼 우스꽝스러운 관계가 있을까? 나는 그 때문에 여러 번 눈물을 흘렸네. 알베르트가 로테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네. 로테의 어머니는 죽기 전에 집안일과 어린아이들을 로테에게 부탁하고 로테를 알베르트에게 부탁했다고 하네. 자네에게 이미 알렸는지 모르겠네만 알베르트는 이제 계속 이곳에 머물 거라네. 월급이 많은 관직을 얻게 될 모양이야. 알베르트는 어떤 일에도 착실하고 부지런하니까 아마 잘 해낼 거야. 8월 12일. 확실히 알베르트는 훌륭한 인물이야. 자네에게 말했다시피 나는 알베르트가 마음에 들어. 그런데 우리는 어제 뜻하지 않게 심한 말다툼을 했다네. 나는 어제 갑자기 며칠 동안 말을 타고 산에 오를 계획을 세웠네. 그래서 지금 나는 산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네. 여행을 떠나기 전 알베르트에게 며칠 동안 못 볼 거라는 말을 전하러 갔지. 알베르트의 방에서 장식용으로 걸어놓은 그의 권총을 보았네. 권총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여행에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군요. 좋습니다. 그러나 총알을 장전하는 수고는 직접 하셔야 합니다. 저는 장식용으로 걸어 놓았을 뿐이니까요. 내가 벽에 걸려있던 권총을 꺼내자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조심한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끔찍한 사고를 불러올 수도 있더군요. 그날 그 사건 이후로 저는 그런 물건에는 손도 대기 싫어졌어요. 알베르트는 권총 때문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네. 3개월 동안 시골에 사는 친구 집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오후에 저는 혹시 강도가 들어올지로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총을 하녀에게 내주며 손질을 한 뒤에 총알을 장전해 두라고 일렀죠. 그런데
하녀의 실수로 그만 권총이 발사되어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맞았습니다. 손가락은 으스러져 버렸죠. 정말 끔찍했어요. 저는 그때 하도 혼이 나서 그 후로는 총에 총알을 넣어두지 않기로 했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의미 없이, 정말 아무 의미 없이 내 머리에다 권총의 총구멍을 갖다 대어 보았네. 바보같이! 알베르트가 소리를 치면서 내 손에서 권총을 잡아챘다네. 그리고 정색을 하고서 물었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오? 총알이 들어있지 않다면서요. 총알이 들어있지 않더라도 그건 위험한 짓이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상상도 해서 안 되는 어리석은 일이란 말이오. 알베르트는 진심으로 걱정이 되어 한 말이었지만 나는 그 말이 무척 불쾌했네. 저는 어떤 일이 좋다 혹은 나쁘다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자살이 왜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겁니까? 어떤 행동이든 반드시 그 원인이란 게 있게 마련인데 그것도 모르면서 좋다, 나쁘다라고 마음대로 판단 내려도 되는 건가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예외도 있죠. 특정한 종류의 행위는 그것이 어떤 동기에서 나왔든지 언제나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겠죠?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의 말 중에 일부분은 인정하면서 말했네. 그래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가 있죠. 절도가 죄악이라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자기 가족을 굶주리면서 구출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를 동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처벌해야 할까요? 알베르트는 차분하게 자기의 의견을 말했다. 그것은 전혀 사정이 달라요.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자살만 하더라도 그래요. 당신은 그것을 위대한 행위와 비교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옳지 못해요. 자살은 결국 정신의 나약함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에요. 괴로움에 가득 찬 삶이라면 꿋꿋하게 참고 견디어 나가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편이 더 쉬워 보이니까요. 나는 그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들끓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써야 했네. 그러나 기어이 흥분을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네. 기쁨, 슬픔, 괴로움, 감정을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사람은 그 한계를 넘으면 견딜 수가 없죠. 이건 정신이 강하다 약하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겠어요. 그런 사람을 비겁하다고 하는 것은 마치 악성 열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을 겁쟁이라고 놀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억지군요. 지독한 개변이란 말이오. 알베르트의 목소리도 높아졌네. 나는 여러 가지 비유를 들면서 그를 설득시키려고 했네. 그러나 그는 내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네. 당신 말은 마치 단순하고 지각 없는 소녀의 이야기 같소.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요. 여보시오 알베르트! 인간은 역시 인간이요. 아무리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일단 정열이 끌어올라 한계에 달아르면 그에게 자살이단.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하죠. 내 가슴은 너무나 들끓어서 진정이 되지 않았네. 나는 모자를 집어들고 서둘러 그 집을 나와버렸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납득하지 못한 채 헤어지고 만 거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야. 8월 15일. 정말이지 사랑만큼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은 없는 것 같아.
나는 로테의 태도에서 그녀가 나를 잃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네. 아이들까지도 매일 아침 내가 와서 놀아줄 것을 기대하고 있고, 나는 오늘 로테의 피아노를 조율해주러 갔네. 그러나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라댔고, 로테도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조율은 하지 않고 이야기만 하고 왔지. 저녁 때 나는 아이들에게 빵을 잘라서 나누어 주었네. 아이들은 이제 로테가 아닌 나에게서도 빵을 받아 먹는다네. 받아 먹는 태도도 로테가 줄 때와 다름없다네. 8월 22일. 불행한 일이야, 빌헬름.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으름뱅이가 되고 말았어.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가 않네. 공상도 안 하고 자연을 감상하지도 않으며 책은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서 안 읽는다네. 자리에게 진심으로 말하는데 나는 품팔이 노동자나 되었으면 좋겠네. 나는 심지어 산더미 같은 서리에 파묻혀 있는 알베르트가 부럽기도 하네. 내가 그를 대신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네와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어 공사관의 일자리를 부탁해볼까도 생각했네. 장관께서는 오래전부터 나를 아껴주셨고 일을 해보라고 권한 적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그건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니야. 자유로운 몸에 실증이 난 말이 안장과 막으로 얹어달라고 하여 결국은 사람을 태우고 다니며 혹사를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냐. 8월 28일. 오늘은 내 생일일세. 아침 일찍 나는 알베르트에게서 소포를 하나 받았네. 그 안에는 분홍색 리본이 들어있었네. 그 리본은 내가 로테와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가슴에 달고 있었던 거야. 나는 그것을 달라고 몇 번이나 그에게 조른 적이 있었네. 소포에는 리본 말고도 작은 책 2권이 더 들어있었네. 산책할 때 그 책을 갖고 다니기가 불편해서 작은 책이 있었으면 했는데 말이야.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냐? 그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미리 알아채고 우정이 깃든 선물을 보내주었어. 나는 그 리본에다 수없이 키스를 퍼부었네. 빌헬름, 아주 멋진 여름이야. 8월 30일. 빌헬름, 나는 그녀에게 바치는 기도 말고는 어떤 기도도 하지 않는다네. 나의 공상 속에 떠오르는 것은 오직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뿐이네. 모든 것이 오직 그녀와 관련되어 떠오른다네. 나에게는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라네. 그러나 나는 내 공상 속의 그녀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네.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지? 어쩌다가 그녀 옆에서 2~3시간 정도를 보낼 때가 있었네. 그럴 때면 나는 그녀의 모습과 행동, 품이 있는 말투에 완전히 취해버리곤 하네. 어떨 땐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조차 분간을 못할 정도야. 그녀의 손에 얼굴을 파묻고 한바탕 울기라도 하면 나의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풀리지 않을까? 그런데 내 이 딱한 요구를 로테는 늘 거절한다네. 그러면 나는 온 산과 들판을 헤매고 다니지. 가파른 산을 기어 올라가다가 덤불에 찢기고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으면서도 길도 없는 숲속을 헤매고 다니다 보면 기분이 좀 나아지거든. 아주 가끔이긴 하지만 피곤하고 목이 말라서 쓰러져 버릴 때도 있다네. 때론 한밤중에 높이 떠오른 보름달을 쳐다보며 숲속의 구부러진 나무 뿌리 위에 걸터 앉아서 상처투성이가 된 발바닥을 쉬게 한다네. 그러다가 기운이 빠져서 어스름 달빛 아래 잠이 들어 버릴 때도 있지. 빌헬름, 점점 이런 생각이 드네. 이 비참함의 끝은 무덤뿐이라는 생각.